반갑습니다. 송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한 강의 특강,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한 특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나한테 낯선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송아무개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학술원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정통학자도 아니고 정통 무슨 논문을 제대로 쓴 사람도 아니고 뭐 허접한 잡다한 그런 뭐 책도 쓰고 글은 많이 썼지만 내가 정상적인 정통의 제대로 된 논문이나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한테 무슨 용방에서 전화할 일이 없을 텐데요. 혹시 송현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있어서 거기한테 할 전화를 나한테 잘못 건 게 아니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닙니다. 송현 선생한테 한 게 맞다고 합니다. 그 들어보니 저한테 한 게 맞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저한테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용무가 뭡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용무가 뭡니까? 나한테 왜 전화했어요? 물었습니다. 송 선생님한테 특강을 1시간 부탁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뜻밖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정통학자도 아닌데 대한민국 학술원에 가서 무슨 내가 특강을 할 자격이나 됩니까?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강사로, 특강 강사로. 그래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 고맙다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차를 한 잔 사든지 소주를 한 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특강 강사로 추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답변이 학술원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추천을 했대요. 근데 그분 이름을 들어보니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 사람이 하필 나를 추천했을까 하니까 송 선생이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송현 시인의 행복 발견이라는 특강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 번 들었는데 듣고 보니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송현 선생을 추천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찾는 게 확실하고 또 저를 인정해 주는 게 확실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가 특강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학술원에 특강을 하겠다고 덜컥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가지고 특강으로 약속한 날, 특강하기로 약속한 날 제가 자림새를 단정해서 대한민국 학술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도 뭐 제가 이런 모자를 쓰고 이런 차림으로 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정장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런 머리를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갔어야 될 텐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니까 차림새도 독특한데도 또 내가 정통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하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요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여러분 앞에, 가수가 무대에 서서 청중 앞에 무대에 가수가 서서 노래를 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가수가 조용필이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가수가 이렇게 부릅니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가수가
노래 가사를 정확히 못 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머리 쳐박고 가사를 한 줄 보고 확인하고 동백섬에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불러가 됩니까? 이게 가수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 가수가 목소리가 아무리 좁고 아무리 음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가사도 못 외우는 놈이 청중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른다면 음정 박자가 아무리 맞아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송혜 선생이 사회하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라도 거기 전국 노래자랑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가사 모르는 놈이 올라와서 한 소절하고 대가리 머리 쳐박고 가사 보고 한 소절하고 머리 쳐박고 가사 보고 이런 인간이 나온다면 그거 땡 안 하겠어요? 아니 가수가 청중하는 노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가사부터 알아야 돼. 가사부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학계에서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학계에서 대학가에서 제가 작년인가 어느 대학에서 하는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12명의 주제 발표자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12명의 교수들이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그 중에 8사람이 8놈의 교수란 놈이 아까 그 가사 못 외우는 놈처럼 청중에게 미리 내준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 거기에 있는 자기 논문을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보고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라이 짓 아닙니까? 아니 청중한테 그 논문을 안 주었다면 청중이 그걸 안 가지고 있다면 자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읽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이해가 됩니다. 청중한테 프린트물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쓰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발표한다는 교수란 놈이 그걸 읽고 있어요. 토시라도 안 틀리고 첫부터 끝줄까지. 이런 또라이 짓 하는 놈이 8놈 14놈 중에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가수는 노래 가사를 다 못 외워가지고 한 소절하고 머리 쳐갖고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수고 안 합니까? 아니 대학 교수라는 새끼들이 대학 교수라는 놈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놈이 남 앞에 와서 그 주제 발표를 하면 지가 그날 뭘 발표할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요약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한 연대라든지 복잡한 공식이라든지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확히 못 외울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줄부터 끝까지 그 원고를 보고 읽는 이 교수놈들, 이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거? 이런 교수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온 천지사방에 널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면 대한민국 학술원이나 혹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놈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학술 연구하는 그걸 협력하거나 도와주면 그거는 공범입니다. 공범 라고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초청한 사람과 그 몇 사람들이 와 선생님이 이걸 너무너무 뜻밖의 얘기를 듣고 정말로 크게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선생님을 한 번 더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혜 선생이 하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갈 때라도 노래 가사는 다 알고 외우고 난 뒤에 나가야 합니다. 노래 가사도 다 못 외우는 놈이 나가서 노래 부른다고 또라이 짓을 하는 것은 청중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학 교수란 놈이 자기가 연구 발표한 것을 그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프린트한 걸 보고 읽는다는 것은 이건 이런 교수놈이 미친놈 아닙니까? 함량 미달 아닙니까? 실력 없는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이 대한민국 교단에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무슨 학술대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유명한 전문가 이름이 나 있는 원로 대학자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 학자의 이름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야, 오늘,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학자의 강의를 오늘 논문 발표하는 걸 한번 듣구나 하고 희망을, 기대를 걸고 듣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가란 이 서울대 교수라는 이 인간이 첫 줄부터 끝줄까지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 나이가 한 70몇 살 된 놈이.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런 게 서울대학교 교수하면 서울대 교수. 아니, 그놈이 미친놈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주제 발표할 논문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그 유인물에 다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행사 끝나면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그 논문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첫 줄부터 끝줄까지 토시간 안 빼고 보고 읽고 있어요. 국민학 1학년처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대한민국에. 서울대 교수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대학은 일러 무삼하리오 아닙니까? 여러분, 청중의 독자의 수준이 높아야, 민중의 수준이 높아야 이런 사기꾼 쓰레기 같은 놈들이 여기서 여러분 앞에 못 설 것 아닙니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놈, 이런 놈들 중에 이런 원고를 보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청중의 수준이 높아야 이런 걸 다 추방해야 합니다. 청중 중에 똑똑한 놈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손을 들어서 여보 지금 당신 그 보고 원고 읽는 거 우리 집에 가서 들을 테니까 그 시간 낭비 아니요 생략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사회 한 놈이 똑똑한 놈 같으면 그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선생님 그걸 첫 줄부터 읽을 바에 읽지 마세요. 각자 집에 가서 읽으면 시간 절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원고를 보고 읽는 이런 한심한 교수들을 지적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